이러한 내장 근육들은 불수의근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불수의근을 지배함으로써 소화기관도 잘 작용이 되고 호흡기라든가 순환기, 인체 내에 있는 오장육부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면역력도 키워지고 또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불수의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날숨을 2배로 조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들숨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날숨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수의근이 특히 이 교감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날숨을 길게 해서 불수의근을 이제 지배할 수 있도록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면 불수의근을 지배해서 건강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멈춤은, 이것은 이제 꿈박이라고 하는데, 이 꿈박 상태에서는 특히 이 안따르 꿈박의 바이르 꿈박을 이제 같이 수련하게 되는데, 이 안따르 꿈박을 먼저 하고 바이르 꿈박을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바이르 꿈박을 수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따르 꿈박을 수련할 때 주의사항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높거나 또는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수련하지를 않는 게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생각이나 마음을 집중하여 마음이 멈추면 호흡도 저절로 정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지될 때 호흡도 정지된다. 호흡에 주시하면 호흡이 멈추고 마음도 저절로 멈추게 된다. 산매에서 숨이 깊어지게 되면 몇 분, 몇 시간 동안 숨을 멈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에너지 소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작용할 때에도 에너지가 작용이 된다 그랬죠. 마음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이런 상태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없기 때문에 숨을 오랫동안 참아도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의 움직임도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서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 생각지도 않으면 에너지 낭비가 없고 호흡도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꿈박하, 즉 숨 멈춤은 저절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깨발라 꿈박이라고 합니다. 즉 산매 상태에 이르게 되면 호흡이 멈추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때 호흡은 저절로 멈추는 것이고, 이것을 깨발라 꿈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마다 호흡죠, 즉 프라나야마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이 먼저 조절되면 호흡이 조절되고, 마음은 생각들의 실로 짜여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음 자체는 실체가 없어요. 눈에 드러나게 해부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들을 한 올씩 잡아 끌어내면 모두 제거되고 마음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참자만 남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이고, 몸과 나가 동일시될 때 죽음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호흡법은 간접적으로 변하지 않는 자아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직접적인 것은 이제 호흡이 직접적으로 자아를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직접적으로 자아를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산매에 이르게 되면 모든 현실적 자아는 가라앉고 이제 참자 진실된 나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진실된 자아, 참자아가 여기 있으면 이거를 덮고 있는 구름이 있다는 거죠. 장막. 이 구름이 제거가 되면 참자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수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흡법이 중간에서 명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보다는 체의법이나 호흡법이 이 장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쉬운 수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이 명상은 깊은 집중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깊은 명상이 들기 어렵고, 그러나 동작이나 호흡을 하면서 집중하기는 쉽다라는 것이죠.
자, 호흡 수련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호흡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호흡 수련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호흡 수련은 세 가지 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리적인 목적이에요. 질병을 치료하고 원기를 배양해서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디를 정화해서 기가 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디 정화한다는 것은 불순물 제거한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뿔하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혀를 달고 가서 몸 구석구석 그 영양분과 산소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식을 고요하게 심화해서 고요하게 만들어서 마음작용이 지멸된 상태를 이제 삼매라고 하고, 이러한 삼매 명상 수련을 하기 위해서 호흡 수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심리적 불순물을 제거해서 의식의 흐름이 장애를 제거하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라자요가 수련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에 집중을 하다가 보면 의식은 차분하게 가라앉고 고요해집니다. 호흡이 느려지면서, 그러면서 명상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명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라닉 프라나야마, 셋째는 의식 확장입니다. 즉 이것은 호흡을 통해서 꾼달리니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를 각성해 가지고, 이 생명 에너지가 그 수십난 아다리라고 하는 나디를 통과하면서 각 차크라를 각성해 가지고 사스라라 차크라까지 각성하기 위한 수련법이 바로 이 꾼달리니 요가입니다. 이 샥티의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서 각성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은 극단적인 숨을 참는 지식법입니다. 극단적으로 숨을 오래 참아서 에너지를 하단전에 또는 회음혈에 집중해서 그의 꾼달린이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가 깨어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의식 수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 수련 원리입니다. 호흡에 의해서 업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흡 수련으로 전생에 쌓은 업과 현상에 쌓은 업을 단호하게 소멸한다. 이는 잠재의식에 쌓여있는 불순물을 정화하고 에고를 소멸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의식이 요만큼 있으면 이 밑에는 이렇게 큰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잠재된 의식을 이제 업이라고, 이렇게 까르마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호흡 수련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이완이 되고, 그러게 되면 요 의식과 무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통로가 열리게 돼요. 알파파가 나오고 세타파가 나오면서 뇌파가, 이때 요 무의식에 있던 그러한 과거 기억들, 잠재의식들이 의식층으로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이 무의식층이, 잠재의식층이 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잠재의식,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작용을 일으키고 생각이 많아지고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이 곧 생리적인 고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기가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귀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숨에는 의식이 그대로 붙어 있어서 의식에 따라서 인간의 7정, 시노우사 비공경, 즐거울 희자, 분노할 때 노자, 노할 노자, 이제 뭐 근심 우자, 뭐 이렇게 7가지 정서, 감정에 의해서 숨이 거칠어지죠.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자, 침울하면 숨이 느려지고, 우리가 화가 나면 숨이 빨라지고 거칠어지는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혈액순환도 빨라지는데, 그 반대로 호흡을 느리게 해주면 숨을 조절해서 의식을 원래 평정한 상태로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치유법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호흡 수련으로 불순물을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디가 정화되면 숨을 오래 참을 수가 있다. 불순물이 쌓여있을 때는 숨을 1분도 참기 어렵지만, 나디가 정화돼서 온몸 구석구석 이 뿔하나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5분 동안 숨을 참아도 숨이 거칠거지나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상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많이 불순물이 쌓여서 나디가 막혀 있으면
1분만 참아도